저는 이제 교실이 전에 뭐 이렇게 교실이 네모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모난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모난 것밖에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인지 능력들이 사실 개발해주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들을 체험한 애들은 그런 다양성들이 개발되는 거고. 저는 서로 아키텍츠 건축사무소 대표 김정희입니다.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위원이라든지 지금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공공적인 분야에서 또 제도 개선이나 그런 쪽에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해나가면서 같이 또 실무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저는 사실 다양한 이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교육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가볼 일이 생기고 참관 수업을 가고 그러면은 사실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학교를 가볼 일이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도 좀 많이 변했겠지 그냥 막연하게 뭐 관심도 많이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애들 초등학교 참관 수업 같은 거 가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약간 건축가로서 조금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감 같은 것도 내가 이제 공간을 만드는 사람, 다루는 사람으로서 학교라는 그렇게 중요한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구나. 또 하나의 계기는 제가 이제 건축일 중에서 일반적인 건물 설계를 하면서 조금 특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기업의 업무 공간들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서 그 기업의 뭐 최고 경영자라든지 임원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늘 원하시는 거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세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쨌든 나름으로 가져온 개인적인 경험과 갖고 있는 기술이랄까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라는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걸 촉발 건축가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맡아서 일을 하고 첫 해는 이제 20개 학교를 20명의 건축가를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모아서 그 첫 해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지방시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18년부터는 또 이제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예산들이 좀 추가로 내려와서 원래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교육부 사업으로 되고 19년도에 이제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롭게 교육부에서 그 그린 스마트 스쿨 5개년 계획을 짜셔가지고 이제 오래된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을 하면서 이제 또 많은 교육 공간들을 개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제가 돈답초에서 좀 봤던 거는 경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공간이 이렇게 교실 공간하고 복도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는 게 하나 있었고 경계를 입체적이고 좀 확장된 경계를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그 학교가 이제 식당이 없어서 배식대를 사용하는 이제 바퀴가 달린 스테인리스 배식대가 늘 복도 밖에 교실마다 하나씩 굴러다니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그걸 갖고 장난을 치면 이제 날카로운 모서리에 두고 선생님이 걱정되셔가지고 그 배식대를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파킹하듯이 딱 넣어놓을 수 있는 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1학년들은 특히 학습 속도가 되게 달라서 시선은 통해 있지만 약간 코너가 있어서 교실 수업의 방향 너는 그러면 먼저 끝낼 때 거기 가서 뭐 다른 걸 하고 있어 뭐 책을 보고 그림책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실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만 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경계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합쳐서 그 경계에다 이렇게 구조물을 하나 지은 거죠. 집 같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폴딩 도어 열어서 배식대로도 쓰고, 평소에는 그거 양쪽에서 쓰는 책상, 놀이 책상처럼도 쓸 수 있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옆에다가 작은 독서 코너랑 그 위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이제 다락방 위에 올라간 아이들은 복도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 그러니까 이 입체적 구조물을 통해서 복도와
교실이라는 그 양쪽 공간이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아이들이 그 다락방 그 계단 앞에 학기 초에는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선대요. 거기가 한 3명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인데 3명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다음 3명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인기 있는 공간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축일이 그렇지만 그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각 학교의 특수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받는 어떤 느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학교에 특히 이제 아이들은 그런 의사 표현이 아주 원활하진 않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늘 아이들을 평소에도 관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귀담아 듣고 공간에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제가 나름으로 해석하는 미래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가치관을 저는 이제 그런 사고나 생각들이 몸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몸을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공간을 어떻게 내가 움직여가면서 쓰는가 이런 것들이 체화가 돼서 그게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가져야 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방향성들을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체험하면서 자랄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빌딩을 만들지만 다시 그 빌딩이 우리를 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규정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강의실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뭐 동그란 책상에 둘러앉아서 이제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도 하는 거랑 뭐 앞에 강단 위에 높은 강단이 올라서 하는 거랑 이제 청중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팅에서 무슨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의 이 릴레이션십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제 그런 정도로 공간들은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만약에 이 방을 변화시키고 뭐 경계벽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뭐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확장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도로 공간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교실이 전에 뭐 이렇게 뭐 내 교실이 네모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모난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모난 것밖에 없어서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다양성 그리고 그게 그 공간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컬러라든지 재질 이런 뭐 우리가 곁에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의 다양성도 굉장히 결여돼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인지 능력들이 사실 개발해주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들을 체험한 애들은 그런 다양성들이 개발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지금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짓기 편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돈 적게 들이고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효율성에만 포커싱이 돼 있어 그동안 그런 건물들을 지은 거고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은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사용자 위주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가 무엇을 진짜로 필요하고 어떤 환경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그거를 시간을 갖고 많은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